십정숙님, 시병수님. 이제 시병수님부터 등장을 하는군요. 음. 낯솔사계 한번 나와가지고 여자충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여전히 이제 명장면으로 언급되는 그거였죠. 선풍기 안 갖고 왔냐라고 기다리던 사람은 십정수. 음. 곱창집 운영, 부동산 경매, 미용 토탈 대표 하는 일이 많고, 손풍기 장면을 겪고 정숙님에게 실망했고, 동생들을 보호하려는 또 큰언니 모드가 되면서 그때 언성 낮추세요 모드가 됐었죠. 이 둘이 이제 어색한 만남을 하는데, 여기서 어색하니까 이것저것 구구절절 늘어나. 전날 9시에 도착해서 호텔 잡고 리액션 최대치라는 거는, 지금 자막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시병수님이 리액션을 잘 못하는 사람, 혹은 지금 리액션을 할 만큼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겠지. 그래서 지금 정숙님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저런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게, 정숙님은 모드가 여러 가지거든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모드가 다양하지만 정숙님은 그 모드의 갭이 커. 예를 들어서 어깨동무했다고 백김한테 뭐라고 하던 모드, 그때 그 양양고추가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드립을 치는 모드, 뭐 술자리가 끝나고 같이 팔짱 끼고 하는 모드, 뭐 동생들 있다고 이렇게 챙겨주는 또 그런 친절하고 자상한 엄마 같은 모드,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 텐션이 느껴지는 이유는 이제 인터뷰로 돌아가서 두 분 마음이 이제 편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지복행을 위해서 제작진 분들이 어때요? 불편한 관계인 사람들을 만나게 한 거죠. 그래야 지지고 볶을 테니까. 정숙님은 10기 기수들하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숙님은 이렇게 다 같이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동생들 챙겨서. 근데 이게 사계 찍고 난 다음 아닌가? 사기 찍고 나셨으면 그 10기 분들에 대해서 애정도가 조금 떨어졌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림없죠. 영수님하고 단둘이, 그리고 두 사람은 또 한 방에서 자야 되는 또 룰도 있고요. 어떤 남자랑, 제가 마음에 드는 남자와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게 중요하니까, 누구랑 갈 줄 알고 제가 마음에 드는 남자와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게 중요하니까, 시병수랑은 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보내는 거야. 우리는, 혹은 제작진은 그걸 보고 싶다. 그래서 왜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아우 센스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영수님이 7, 8이죠. 7, 8의 나이에 센스가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영수님은 거의 모쏠이란 말이에요. 연애 1년도 안 하고 딱 처음 만난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쭉 살았어요. 그래서 연애를 오히려 이번에 하시긴 하셨지만 방송 나오기 전에는 모쏠이었지. 그리고 정숙님이 바라는 정도의 센스를 가진 사람은 정숙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도 또 굉장히 높고, 오히려 영수 씨 괜찮죠. 굉장히 매너 좋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성실한 그런 아빠잖아요. 정숙님이 생각하는 그런 센스를 가진 7, 8이 누가 있을까? 당장 십상철님 같은 경우에도 막 그렇게 엄청 센스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센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벌써 자기가 왕인가요 나오잖아. 백김도 처음에는 뭐 물론 처음부터 이성으로 안 보긴 했지만 백김도 선 긋잖아요. 백김은 센스 있었지. 백김이 센스가 상, 십상철님이 중, 뭐 시병수님이 하 이랬을 때 벌써 상인 사람은 애초에 여자를 안 봐. 중인 사람은 잠깐 보려다가 자기가 왕인가요? 하고 가. 센스가 하니까 그래도 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볼 마음이 있는 상태로 남긴 했었지. 그래서 이 정숙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센스가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상대일까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숙님이 어떤 결핍 같은 걸 다 아우르면서 정숙님이 이게 좀 주면서도 욕먹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감정적이고, 그리고 상처가 워낙 또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또 굉장히 쿨하고 벽을 세우는 그런 태도를 보이다가 또 한 번 마음이 이 사람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생기면 기대감이 커져가지고 그 사람에게 많은 걸 기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채워주지 않으면 또 상대방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숙님은 희생하면서도 사람들이 떠나가는 경험을 계속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정숙님을 품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동갑의 센스 있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에겐 또 동갑의 센스 있는 사람, 뭐 동갑은 아니어도 되지만 비슷한 또래 센스 있는 사람은 대안이 너무 많아. 왜냐면 센스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너무 희귀하거든. 또 왜냐면 센스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빨리 읽는단 말이에요. 센스 있는 사람은 그런 결핍이나 이 사람의 기대와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 혹은 예민함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한단 말이에요. 빨리 캐치하고 도망쳐. 센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도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숙님이 너무 대단해야 돼. 그 사람이 느끼기에. 그러려면 어떤 게 있을까? 그 사람이 못생겼거나 나이가 많거나 능력이 아예 없거나 그러면 정숙님이 가진 그런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정숙님 그런 분 내 레이다가 그런 센스가 정숙님의 그런 부정적인 걸 발견해도 계속 만날 수 있겠지. 근데 또 정숙님은 이 사람이 또 외모가 그렇거나 너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나 아니면 뭐 직업이 없거나 이러면 또 싫을 거 아니에요. 센스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싫고 그리고 그 후로 조개구이 6개월 동안 안 먹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물론 조개구이 장면도 정말 두고두고 회자되는 센스 없는 장면이잖아요. 센스 있게 정숙님을 맞춰주는 사람은 정숙님에게 진심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개구이 PTSD가 왔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도 좀 그때 안타까웠던 게 정숙님은 한번 이게 좀 아니다, 별로다 싶으면 그 생각을 깨지를 못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정숙님은 뭐 김연기고 아니면 아닌 선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마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야. 감정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나서 다른 어떤 이성적 단서가 들어와도 그 감정적인 판단을 바꾸지 않아요. 감정적인 사람은 보통 선입견에 약해요. 그래서 한번 조개구이집에서 난 덥고 힘들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서 뭔가 더 좋은 거를 발견하고 에휴 그래도 여기 주인 아저씨가 와서 구워주고 아이고 이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고 참 맛있게 구워주시네. 맛있는 데 왔네. 아 좀 덥긴 해도 그래 아니 뭐 찜질방도 가는데 뭐 이런 뭔가 이 긍정적인 사고 회로를 돌리지를 못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숙님이 가진 감정적인 부정, 감정적인 사람은 주관적인 해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감정적으로 그리고 편견에 쌓일 가능성이 커. 정숙님이 그때도 그러니까 매장을 잘못 고른 그런 센스 6개월 동안 안 먹었대. 조개구이 PTSD. 근데 이거는 물론 그날 힘들었을 것 같긴 하고 이것도 약간 농담이긴 하겠지만 맛집으로 유명하고 그 당시에 영수님도 여기가 막 로컬 맛집이라고 하고 막 진짜 뿌듯해서 가긴 했을 거야. 근데 첫 데이트에서 중요한 거는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중요해. 그러니까 왜냐면 대화가 돼야 되니까. 근데 내가 대화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분위기로 압도하긴 해야지. 내가 대화나 이런 걸 잘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재밌어하는 이 사람의 취미를 맞춰주거나 이 사람의 취향을 맞춰줘야지. 근데 내가 뭐 대화도 잘하고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시간들이 즐거울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조용한 데 가는 게 좋아. 그렇게 두고두고 회자되는 화제의 장면인데 아니 사장님은 그 여기 이제 뭔가 이것도 아마 무슨 그 프리미엄 코스 이런 걸로 영수님이 시킨 게 아닌가. 이걸 프리미엄 코스로 시키니까 사장님이 와서 구워주는 서비스까지 한 건 아닐까? 둘이서 이게 재밌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있으면 솔직히 뭐 조개구이를 먹든 삼겹살을 먹든 그게 뭐 뭔 상관이에요. 여기서 삼겹살 먹고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응? 대학생 소개팅처럼 그렇게 놀아도 상대가 좋으면 마음이 가는 거지. 물론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정숙님의 대처도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또 그게 또 정숙님이지. 굉장히 이제 시끄럽고 덥고 그래서 선풍기 없냐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눈치 제로라고 돼 있는데 아니 뭐 내가 영수님을 뭐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너무 영수님에 대한 비난으로만 다 일색이 돼가지고 그때 영수님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분석을 좀 자세히 했었죠. 그래서 선풍기 없냐고 하고 더위 소음 눈치제로 데이트로 짜증이 폭발했고 선풍기 이게 저게 자기 말을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근데 여러 번 강조하는 이게 눈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 근데 여기 왔는데 시병수님의 사진이 또 옆에 붙어 있어. 그렇게 이제 단호하게 아 영소빠랑은 별로 시청자들은 근데 그거 보고 싶다고 하니까 또 어우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작진이 정숙님을 잘 알아. 정숙님은 또 시청자분들의 또 기대를 거스르고 싶지 않단 말이야. 본인이 또 그 기대를 충족해 주고 싶다는 또 생각이 있어. 누군가 인정받고 누군가가 나를 기대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는. 그래서 막 온몸으로 거부하지만 이미 뭐 저렇게 사람들이 원한다라고 됐을 때 정숙님은 거절하기가 이제 어려워졌죠. 그래서 아우 시병수 오빠는 센스가 없어서. 근데 저 센스가 없다는 것도 내가 받으려는 입장에서 상대가 센스가 없다고 느끼는 게 문제인 거지. 내가 뭘 주려는 입장일 때는 센스가 없는 게 상대적으로 차이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센스 없는 손님이 오면 뭐 조금 별로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센스가 없으면 문제가 크죠. 그래서 센스 있는 남자를 찾는 거는 물론 센스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지만 센스가
있고 센스가 있고 그게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하는 건 실은 내가 받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일 수도 있죠. 영수 오빠도 저 아마 싫어할걸요? 그래서 한번 영수 씨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방송 이후에 한 4번 정도 봤어요. 많이 봤네, 그래도. 4번이면. 커플은 안 됐지만 제가 최종 선택했기 때문에 연락은 했었는데 영수님도 정숙님과의 어떤 가능성을 그래도 좀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방송으로 뭐 김치찌개 언성 낮추세요 그러면서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어떤 영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이런 거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관계가 정리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는 같아요. 2, 3일 정도 연락을 하다가 방송 이후에 4번 정도 봤는데 2, 3일 정도 연락하다가 근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해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제가 뭐 좋아한다 사귀자 고백한 것도 아닌데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라고 이제 영고백 1차임을 당했지. 그러니까 정숙은 영수가 부담됐던 거고 영수는 정숙이 그렇게 미리 선 긋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자존심이 상했죠. 근데 정숙님하고 영수님 이런 걸 보면 정숙님이 영수님을 오해하는 건지 정숙님이 영수님을 조금 그냥 심하게 말해서 오해한다고 생각해요. 변태라고 생각해. 약간 변태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정숙님이 영수님을 그렇게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게 본방에서도 그 영수님이 마사지 받으러 가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숙님은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옷이 이렇게 좀 슬림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본방에서도 10기 본방에서도 그런 걸로 정숙님이 영수님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이번 방송에서도 그 정숙님은 영수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자꾸 더 영수님의 말들을 좀 왜곡해서 듣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영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랑 백김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랑 실은 나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백김님이 뭐 고추 갖고 드립 막 쳤었잖아요. 그때는 정숙님이 그걸 그렇게까지 불편해하지 않고 받아줬거든. 근데 영수님은 안 받아줘. 근데 영수님은 좀 더 뭐 좋게 말해서 백김님에 비해서 능글맞지 못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진정성 있게 야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더 문제가 있게 보이는 거지. 백김이랑 그래서 다른 결이죠. 백김은 말 그대로 드리빙으로 느껴지는데 아무리 멍큼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수님은 순진해요. 그에 비해서는 결혼까지 했는데도 이성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 사람이 목소리 차이가 주는 인상도 있으니까. 거의 못 소린 상태로 결혼해가지고 연애도 안 하고 애만 키우고 살다가 이번에 10기 때 낯설 나오면서 그때 여자친구 생기고 그때 연애한 게 아내랑 거의 연애 생활 없이 결혼해서 지내다가 이혼하고 낯설 나올 때까지 솔로였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성을 대하는 그런 방법이나 기술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혈기왕성해도 순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막 욕구가 넘치는 사람이어도 아는 게 없으니까 순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문제라면 문제죠. 그래서 영고백 1차임을 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정숙님은 영수가 자꾸 나한테, 물론 영수님은 이제 좀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 아니, 뭐, 백김 같은 사람, 물론 백김은 몰랐겠지만, 백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영수님은 보면서, 아니,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어? 뭐 야한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뭐 이런 거 말했다고 왜 이렇게 나는 변태로 보냐 뭐 나도 그냥 한 소리야 이렇게 하겠지만 정숙님은 백김이 하면 하하 이 사람 아주 그냥 아주 개그맨이 따로 없네 이러겠지만 영수님은 뭐야 변태 같아 이렇게 되니까 영수님은 영수님대로 억울하고 정숙님은 이 사람이랑 나는 이렇게 할 마음이 없으니까 빨리 선 그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영수님하고 백김님하고 정숙님하고 다 또래죠. 백김님하고 영수님 그리고 놀라운 거는 22 영수님까지도 실은 7, 8로 다 셋 다 동갑이에요. 정숙님이 7, 9로 한 살 어리니까 이번에 22 영수님, 10영수도 동갑 그리고 백김 이렇게 셋이 동갑이네. 그래서 억울함의 일을 공론화시킨 후 10정숙님과 관계를 정리. 이걸 뭐 또 공론화까지 시켰어? 아시는 박사님이 동갑이래요? 그렇군요. 최고령은 아니에요. 77이 13철님. 근데 이 억울함의 공론화는 이게 항상 이 낯설을 보면서 보기 불편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억울하다고 이 사람과 카톡 나눈 거 그냥 막 어디에다 올려. 자, 여러분 적입니다. 조준 해서 사람들 가서 욕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영수님은 아니 나는 정숙한테 그렇게까지 마음은 없었고 그냥 또래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그런 생각인데 오히려 그게 이제 이성을 만나보고 뭔가 관계도 가져보고 연애도 많이 해본 사람이면 그게 불필요하고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 텐데 그래서 영고백 1차임 당했었구나. 근데 정숙님도 눈치가 없진 않고 이 사람은 지금 나랑 뭔가를 원하는 게 있다라고 정숙님은 느꼈을 수도 있겠지. 예.
그러니까 영수님이 그걸 좀 유연하게 그리고 좀 능글능글하게 그렇게 대처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뭐 내가 좋다는 것도 아닌데 왜 거절하고 그래? 자존심 상하게. 나도 연락 안 해. 이렇게 된 거지. 좋다 싫다에 어느 쪽에 가깝냐? 명확하죠. 아, 명확해요. 싫은 거에 더 가깝죠. 지금 서로가 싫은 상태. 이 둘은 뭔가 연애 텐션까지 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수님은 정숙님을 아주 잠깐이지만 방송 중에는 좀 만나볼까? 둘이 서로 만나볼까? 이런 것도 있었죠. 정숙님은 영수를 처음에는 이성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하나를 주면 99를 줄게,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품어왔던 그런 판타지를 이 사람이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자상하고, 무얼 해도 떠나지 않는, 안정적인 그런 관계. 그게 판타지로 남았던 이유는 정숙님은 그런 관계를 기대해도 항상 무너져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건 싫은 상태고, 두 사람이 여행 가면, 우선 그 친구는 짜증을 많이 낼 것이고, 그리고 매운 거, 입맛도 다르고, 불평, 불만이 많으실 거라 대충 답 나오죠. 뭐, 그게 사람들은 뭐 보고 싶은 거죠. 나오는 여행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요. 막 서로 미친다. 그리고, 내가 키 크고 잘생긴 건 아니겠지만 몸이 나쁘지 않아. 그러면서 뭐 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막 배를 꼬집고 이러는데 아니 이게 남자가 안 되는 거면 여자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영수님은 지금 정숙님 배 꼬집어도 되나요? 이거 뭐 어쨌건 이 장면을 봐야겠죠? 그렇게 뭐 두 사람이 뭐 싸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지금 싸우는 거 보면 싫다는데 수영복 얘기를 계속 하냐고 이러면서 수영복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이제 오키나와여서 물론 저는 잘 모르지만 일본의 하와이 같은 곳이라고 하니 바닷가에서 뭐 서핑도 하고 뭐 그런 곳이겠죠. 그러니까 뭐 바닷가를 가보자라고 영수가 제안을 했을 거고 정숙 씨는 이 사람이 10기 때도 나한테 이렇게 뭐 마사지 받으러 가자고 자꾸 뭔가 노출을 유도하더니 또 노출을 유도하네? 가가지고 뭐 헐벗은 애들 보려고?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머릿속으로 하는 거지. 그게 영수에 대한 오해일 텐데 10기 때도 그 마사지 받으러 가자는 거를 정숙님이 좀 안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왜 자꾸 수영복 얘기를 하냐고. 지금 이것도 정숙님이 영수에 대한 편견이 있는 상태지. 은큼한 사람, 혈기황성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난 지 뭐 얼마 안 된 사람하고 마사지를 같이 받으러 간다는 거는 불편하고 방송에 마사지를 받으러 가려면 어느 정도 또 노출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막 자신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지 않잖아요. 음.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또 수영복 얘기가 나요. 내가 언제 계속 수영복 얘기했어. 그러니까 또 수영복 얘기 나오고 막 어쩌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 수영복 입은 거 보고 싶어. 그러니까 영수 씨가 그렇게 말해도 않는데 너 나 수영복 입은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뭐 이렇게 변태 같아. 그럼 영수 씨는 영수대로 답답하지. 아니 내가 언제 수영복 입은 거 보고 싶다 그랬어. 거기 여기 지금 올기계 나라 왔으니까 같이 뭐 해변에 있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내 수영복 입은 거 보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그렇고 두 사람은 그렇게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계획을 못 짰냐는 말에 영수 씨도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렇게 막 표를 한 것도 한 건데 더 대단한 거는 저기에다가 막 사진까지 해가지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솔로족은 수영복을 무조건 입어야 되는 곳이지만 그리고 깃발과 십약조 그리고 이렇게 십약조를 두 사람이서 같이 보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6번 조항이 또 가장 눈길을 끌죠. 시병수님 직업이 그 ISO 국제심사원 그런 건데 그게 모르겠어요. 뭐 정규직이 아닌 수도 있을 텐데 모르겠네. 엑스트라 배우도 하고 뭐 다양한 걸 하시는 것 같아요. 경기장 심판은 아니고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끝날 때까지 혼자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싸우고 지지고 볶더라도 끝까지 함께라는 얘기지. 하면서 이제 영수도 정숙 씨가 지금 불편한 상태거든요. 싫은 상태란 말이야. 그래도 정숙 씨랑 같이 가는 거니까 가는 거지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정숙 씨는 자기도 자긴 싫어. 근데 또 영수의 저런 모습을 보니까 영수 오빠 또 은큼하게 또 나랑 여행 간다니까 좋아가지고 진짜 변태 같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영수는 지금 좋아서 웃는 게 아니거든. 민망해서 웃는 거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건들 거야. 집에 마사지건 참 어디 있을 텐데. 그래도 백김님 같은 경우는 좀 이 사람이 그냥 아닌가 보다 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우뭉스럽게 말은 해도 또 넘어갈 것 같아. 그래도 한 지붕에서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뭐 19금 토크를 즐긴다고요? 똑같이 이제 19금 토크를 해도 이제 선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제 항상 그런 드립은 항상 그 선이 중요한데
영수 씨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선을 지키는 게 참 어렵죠. 그 선을 지키려면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불편해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면 좋은데, 그런 거를 알 만큼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지붕 아래 한 방을 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정숙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수님은 정숙님과 제작진을 위해서 한 침대를 쓴다는 건 아니잖아. 한 방을 쓴다잖아. 이러면서 중재를 하는데 이렇게 중재하면 안 돼. 아, 그러게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이네. 하고 이 사람이 알아서 생각하게 내비둬야 돼. 근데 저기서 제작진 입장도 대변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영수님이 잘 했어요. 옳은 말을 했어. 근데 옳은 말이지만 적절한 말은 좀 아니긴 하지. 그러니까 정숙님은 옳은 말보다는 적절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원하고 있고. 근데 또 그렇게 또 센스 있는 사람은 또 정숙님과 관계를 이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한 방을 쓴다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정숙님은 변태 같은 오빠 또 나랑 한 방 쓴다니까 좋아가지고 또 이거 어떡하지 큰일이네. 지금 정숙님 머릿속에 영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죠. 그래서 뭐 한 이불을 덮는다는 아니잖아. 이거를 지금 중재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영수님은 저런 거를 약간 뭐 농염한 드립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농담으로 저걸 하는데 정숙님에게 영수님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그냥 그런 농담을 하는 사람, 실제로는 되게 매너 있는 사람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으면 저런 드립을 더 심한 드립을 쳐도 돼. 백김은 은근히 매너가 좋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영수 씨도 처음에는 그랬어. 처음에는 근데 그러니까 백김은 매너가 좋으면서도 장난기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이미지가 돼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지금 영수님은 처음에는 진지하고 차분한 사람인 줄 알았고 그래서 그 0을 1을 줄게 99를 줘 이럴 때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좀 혈기황성한 사람 약간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정숙님은 지금 한 입을 또 못하는 소리가 없는데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이불을 덮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한 방 쓰는 거 어때? 괜찮아 라고 했는데 지금 정숙님은 아니 뭘 뭐 어떻게 한 이불을 써? 이러면서 정색을 하지. 근데 지금 영수가 저런 말들이 정숙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굳이 한 입을 얘기를 꺼낸 것도 이게 지금 드립 친다고 한 건데 저런 드립을 왜 치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선을 지킬 수 없으면 애초에 유머러스한 시도를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중재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참 제작진들 뭐 이런 걸 정해놨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차라리 이렇게 그냥 넘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영수 씨가 저거 이제 한 입으로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달랜다고 한 말인데 저기서 이제 저런 식으로 달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태가 악화되잖아.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걱정되는데 한입을이라는 단어가 이제 머릿속에 꽂히니까 이 오빠는 뭐야? 지금 나랑 한입을 덮을 상상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정숙님에게 영수 씨는 계속해서 이제 오해를 쌓아가고요. 그렇게 이제 여행 경비가 제공되고 여기서 근데 정숙님은 확실히 좀 이게 사고방식이 옛날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건 뭐 여자가 더 잘하니까 약간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정숙님은 확실히 남녀를 다르게 보고 있어. 남자들은 단순하고 여자들의 어떤 육감적인 모습에 현혹되는 그런 단순한 존재로 생각하고 은큼하고 단순한 존재. 여자들은 돈 관리를 잘하고 또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딱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숙님이 그 사람들을 뭐 많이 만나오면서 본인이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빠른 판단의 프레임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본인이 갖춘 편견일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거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돈은 정숙님이 관리하기로 하고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 곳은 오키나와. 일본 여행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두 사람이 뭐 상어도 보고요. 여기는 이제 6박 7일이어가지고 돈을 조금 더 줬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때 또 정숙님 딸이 머리가 다쳐가지고 음, 이때 많이 다쳤나 봐요. 그래서 찢어져서 꿰매고 막 그래서 좀 걱정되는 상태에서 정숙님이 출발을 해가지고 정숙님이 마음도 불편하고 여행 자체에 집중도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영수도 또 부모기 때문에 저런 마음을 또 알고 이해를 하지. 정숙님이 첫째가 군대에 갔다 온 아들이고 둘째가 지금 14살 딸, 나이 차이가 좀 있고 이제 일본은 택시비가 워낙 비싸니까 계획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긴 해. 이 두 사람 다 지금 중앙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기대해 있네요. 그래도 어쨌건 딸
걱정은 했지만 여행을 떠납니다. 차량을 대여해서 여행하기로 했고요. 참 근데 용감하다. 그리고 차도 뭐 굉장히 좁아. 옆에가 이렇게 좁아.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멋부리다가 뒤지겠다 다리 가면서 이제 눌린 자국이 있고요. 영수를 남자로 안 보는 거죠. 영수님은 근데 그 눌린 자국을 이제 좋다고 또 확인을 하고요. 여기서 영수님이 조금 무게감 있고 차분하게 행동을 했어야 돼. 아유, 그래, 아팠겠네 하면서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유심하게 안 봐도 돼. 예. 그렇게 이제 대충 한번 보고 내비게이션 열중하고요. 근데 이때 이제 내비게이션이 또 우리나라랑 여러 가지가 다르다 보니까 잘 못 틀어. 정숙님도 은큼한 거 싫어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또 서스름이 없지. 정숙님은 아예 그 아까 이거 렌트해 주신 분한테 부탁해서 하자. 근데 영수는 일단 할 줄 알아야 앞으로도 할 테니까 우리가 이제 해보자. 약간 그런 거고. 그리고 남자들이 원래 이런 걸 잘 부탁을 잘 못해요. 어디 가서 길 물어보는 것도 잘 못하고. 저 영수 씨는 또 아들만 또 키웠다 보니까 이 이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뭔가 이성에 대한 이해가 채워질 기회가 없긴 했지. 15분 동안 주차장을 벗어나지 못하던 중 비가 와. 근데 이것저것 누르다가 또 정숙님은 라디오를 켜고요. 근데 진짜 정신이 없어. 정숙님이 라디오를 끄고 싶은데 못 끄거든요. 끄는 방법을 몰라서. 이때 정숙님도 자기도 못하고 있으니까 영수님을 뭐라고 하지 않은 것 같아. 정숙님이 여기서 만약 아무것도 안 했으면 영수 이렇게 차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지금 정숙님이 차분한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라디오를 켰다가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걸 끄고 싶은데 못 끄고 있단 말이지. 내가 지금 라디오 끄는 담당이고 이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지금 찾고 있는 거니까 내가 라디오를 딱 끄면서 아 그것도 못 찾아? 막 하면서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나도 라디오를 꺼야 되는데 못 끄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차분한 상황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왜냐면 지금 여기서도 라디오가 계속 나오고 있어. 그래서 라디오를 계속 못 끄고 가고 있고 이게 또 운전석이 반대고 우리는 이게 우회전을 할 때 신호를 안 받고 가지만 여기는 또 좌회전할 때 그러겠죠? 교통 문화도 다르고 차도 다르고 아 센터 콘솔이라고 그래? 방송이 다 스페인어로 나오는데 그걸 바꾸지 못해서 애들이 계속 스페인어로 아 그뭐 동시통역 서비스 같은 건가 보지? 그렇게 이제 잔뜩 긴장해서 가고요. 그때 정숙님이 또 어떻게 라디오를 또 끕니다. 여행 경비는 한 250만 원 정도. 여긴 날짜가 기니까 좀 많이 주셨어요. 두 사람의 목적지. 이 숙소를 뭐 여기가 방이 세 개인가? 이게 이게 세 곳에서 쓰는 건가? 그럼 여행은 제작사 비용이죠. 그쵸. 바로 바다 옆에 숙소군요. 아, 일본에서 운전 못하겠다. 이 두 사람이서 이 숙소 전체를 다 쓰는 건가? 아, 일본 어디다라고 딱 말은 안 하고 그냥 일본이래요. 근데 요즘엔 또 미국이래. 그냥 아예 대놓고 하와이 이런 인형이 있네. 그렇게 이제 두 사람 앞에 놓인 침실. 그러니까 이제 정숙은 또 한 방에 딱 쓰라고 세팅까지 돼 있으니까 저게 이제 가장 걱정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정숙님은 또 편하게 못 자겠구나. 그때 낮술 사계에서 백김님이 문을 막 벌컥 열고 했고 막 그랬었는데 한 방에서 자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긴 하죠. 막 여기를 쓰라고? 여기요? 이랬을 때 영수님은 참 그래. 이게 영수님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꾸 솔루션을 주려고 그래. 뭔가 해결을 해주려고 하고. 그 마음가짐이란 말이야. 이게 뭐 딸이든 아니면 뭐 아내든 이렇게 좀 오래 지내봤으면 입을 다물 때 다무는 스킬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된다는 거. 평소에 이제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커플, 그런 가족이 되려면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잘하는 건 누군가를 현혹하거나 설득할 때 필요한 거지. 소통을 잘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솔루션을 안 줘야 될 땐 안 주는 게 중요해. 근데 영수님은 여기 카메라 있으니까 여기서 잘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면서 뭐 해결책을 이 사람에게 답을 자꾸 주려고 해. 아까도 한 입으로 자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 방에서 자도 돼라고 뭔가 이 솔루션을 자꾸 막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영수님의 문제. 그러면서 여기서 카메라 여기 있네. 저기도 달려있네. 여기 이러면서. 영수님은 여기다 준비돼 있네. 제작진 여기를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숙님은 지금 제작진한테 지금 당황해서 제작진에게 여기 맞아요 이러고 있는데 이 화살이 지금 다 영수에게 돌아간다고. 이 은큼한 오빠 지금 좋아 죽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작진 여기에요? 같이 쓰라는 거지 지금. 그게 지복행인데 같이 쓰라잖아 오빠. 그러면은 여기서
영수가 아 여기 이거 진짜 같이 쓰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거 막 이렇게 했으면 정숙 씨가 그렇게까지 막 기분이 안 나쁠 수 있는데 근데 영수가 이제 아니야 카메라는 다른 방에도 달려 있어. 그래서 두 개 방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뭔가 이것도 어쨌건 해결책이지.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람을 달래려는 시도. 그래서 이것도 물론 당장 저 방에서 쓰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잠깐 잠재웠는데 영수 씨의 이런 방식의 대화가 정숙 씨랑은 좀 확실히 안 맞죠.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막 둘이서는 제작진을 찾아가고 그래도 영수 씨가 여기서 잘하고 있어요. 나름 이 트러블이 안 생기려고 뭐 둘이서 따로 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제작진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시도도 한 거는 같아. 그래서 침대방 내가 쓰고 넓은데 오빠가 써. 근데 이제 영수는 아 나 허리 아파서 침대 써요. 영수님 그렇군요. 그렇게 영수는 뭐 정숙이 뭐 그러든가 말든가 일단 짐 꺼낼 준비하고 영수는 또 미소 보이면서 짐을 막 꺼내니까 물론 여기서 짐 꺼내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나랑 여행을 간 입장이라면 내가 문제가 생겨서 어디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어도 옆에서 그냥 지 할 거 하는 게 난 낫긴 해요. 영수 같은 분하고는 같이 여행 가도 좋아. 근데 여기서 어쨌건 정숙 씨와 여행을 갈 거면 이런 게 정숙 씨 입장에 좀 긁히는 부분이 있겠지. 아, 이 사람은 지금 나랑 한 방 쓴다니까 아주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넓은 방에서 같이 자 그러면 이게 같이 자 이런 말을 지금 왜 하냐고. 왜 이걸 영수님이 자꾸 설득하려고 해. 정숙님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영수 말에 또 거절하잖아. 그래서 십양조 내용은 못 들은 척 결국 각방으로 들어가고 그 와중에 할 건 한다고 이렇게 이런 거. 십약조는 꺼내놓으면 뭐예요? 여기 지금 한 방에 쓴다고 나온 거 이거 안 지키려고. 이렇게 영수는 샤워도 하고 여기서 인쪽 방을 쓰려고 하나 보죠. 그래서 두 사람 이제 식사를 하러 가야죠. 아메리칸 빌리지로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군요. 이 두 분이 250만 원, 6박 7일에 250. 숙박비도 그 돈으로 계산을 해야 되나? 숙박비 어차피 둘이서 한 방 아니 근데 여기서 제작진이랑 같이 쓰고 이러니까 숙박비의 전부를 부담하진 않겠구나. 그냥 여행 자체로만 6박 7일 250이면 굉장히 많은 돈 아닌가? 숙박이랑 항공료를 제외하고 6박 7일이면 6박 7일에 쓰는 거면 굉장히 많은 건 아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치. 적지 않게 느껴져. 그러니까 정작 여기서 요리하는 걸 보고 싶은 사람은 정숙인데 정숙 씨는 바로 나와서 먹고 어, 영수 씨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돌아가는 길에 어디서 차에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숙님은 빠르게 결정을 하죠. 빠르게 결정하는 것들이 주도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배려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거는 좀 사람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는 된장찌개 같은 건 없겠지? 저런 부분들이 정숙님이 또 주도적이면서도 자꾸 이렇게 남한테 뭘 의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찌개나 없겠지? 하면서 음, 여긴 뭐 없겠죠. 그래도 영수가 뭐 스프 같은 거 이제 뭐 시키나? 이렇게 이제 스테이크와 랍스타 버터구이, 이런 게 있군요. 그렇게 이제 영수가 샐러드 바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스프도 담고 밥도 가지고 오고 그 사이에 이제 정숙은 스테이크를 썰고요. 여기까지는 뭐 합이 잘 맞는군요. 그래서 먹다가 이제 좀 느끼하니까 김치 이런 건 없나? 뭐 그러는데 본인이 봐도 되잖아. 근데 뭐 근데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또 영수가 저런 거에 신경을 안 쓰면 또 센스 없다고 그럴 거고. 그래서 지금 영수는 또 뭔가를 해달라는 건가?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말해 여기 김치 같은 건 없었어? 없을까?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라는 거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앉아 해놓고 다시 물어봐. 그러니까 항상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이제 내가 뭔가 필요한 거는 내가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이제 물 좀 줘요. 이런 것도 아버지는 못하게 했거든요. 야, 네가 갖다 먹어라고 했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누군가가 이렇게 저기 있는 물 좀 줘요. 이렇게 하는 게 지가 손을 좀 뻗으면 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샐러드 바에 김치 종류 있지 않나? 근데 저렇게 궁금하면 가서 봐도 되잖아. 이게 정숙님이 훨씬 더 메뉴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정숙님은 그 요리에 익숙해서 그렇지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앉으라고는 했지만 가지고 오라는 거지. 다시 확인해 보라고. 그러니까 영수님
자꾸 시키는 거야. 그렇다고 안 해주기도 좀 그렇고. 그래, 내가 하지 뭐 하고 했대.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거는 김치가 없으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걸 가서 골라야지. 아니, 왜냐면 그 뭘 좋아할지 김치가 있으면 딱 갖고 가겠지만 김치가 없는 거를 또 뭐 어떡해. 그리고 또 김치가 있어서 갖고 갔어 봐 또. 아우, 이거 한국 김치랑 다르다 하면서 또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숙님이 굉장히 정도 많고 헌신을 하는 사람인 거 알겠는데 그런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이 100마디 좋은 말을 했어도 그런 말 한마디에 이 사람한테 정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선 빨간 거 없다 이러면서 지금 정숙님이 원하는 거를 맞춰줬기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정숙님은 이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불만이 있겠지. 맛이 없을 거거든. 김치를 생각하고 먹으면. 그래서 영수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러니까 저거는 김치가 없는데 정숙님은 김치가 없을까? 본인이 확신을 하면 갔다 와도 됐잖아. 이번에 지복행을 보면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지 좀 더 주도적으로 좀 해도 좋을 텐데. 그래서 정숙님은 이게 막상 가지고 오긴 했는데 별로야. 그래서 영수는 근데 빨간 게 없으니까 그래도 정숙님이 자기가 자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잘라줍니다. 그런데 이제 잘라주는데 너무 안 익어서 그래서 뭐 좀 더 구워달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영수 씨가 이제 더 구워달라고 말을 하려고 직원한테 가는데 직원한테 영어랑 한국말을 막 섞어 쓰더라고요. 뭐 회화에 약할 수도 있지. 야, 정숙님은 마음이 가야 엉덩이가 가벼워지는 타입. 그럴 수 있겠네. 미디움 했는데 말로만 들었지 이거 실제로 이렇게 막 그냥 한국말로 기세로 몰아붙이는 거 이거 진짜 처음 봤네. 누님들이 독일을 갔다 온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거기는 이제 굉장히 엄격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신뢰를 할 수 있는 나라여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영수도 이거 저거 못 알아들었으면 어떡하려고 저거를 그러게 좀 번역이라도 좀 쓰면 좋을 텐데. 이제 한국말로 해가지고 좀 더 오케이. 아, 그러게. 지금 영수 그냥 번역 어플 같은 거 쓰면 될 텐데. 번역 어플에 익숙한 나이가 아니에요. 저, 영수님 여행 계획 짜온 거 봤잖아요.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에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왔어. 프린트해서 거기다 사진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종이를 보면서 그 사진 보고, 텍스트 보고, 그렇게 해서 왔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 번역기나 이렇게 앱 사용, 핸드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것 좀 부탁해요. 조금만 더 구워주세요. 하긴 일본어 번역기는 굉장히 잘 돼 있죠. 자유여행 가도. 그러면서 얘기가 통했겠지? 이러고 있어. 그래도 얘기가 통했어요. 뜨겁게 잘 바싹 구워줘가지고. 이제 김치만 있으면 멋진데. 이게 지금 나에게 좋은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들이 있죠. 감정적인 부분이 너무 큰 사람들은 일단 감정적으로 뭔가 하나에 꽂히면 계속 그 생각이 나지. 그러면서 뭐 된장찌개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없는 거에만 집중하잖아. 있는 거를 맛있게 먹어야지. 어쨌건 근데 정숙님은 뭐 맛있는 조합을 생각하는 거죠. 또 저게 한국적 입맛에는 또 맞을지도 모르지. 우리나라 중에 돈가스 유명한 집 같은 경우는 뭐 고추랑 같이 나오는 데도 있고 하니까. 22 영수님이랑 다니면서 이런 말을 했으면 22 영수님은 이런 얘기를 십정숙님도 저런 얘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십영수랑 좀 친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22기 분들처럼 그러면 저는 통해서 아 가서 고추장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아 맞아. 아니면 생 고추냉이가 있든지 아니면 된장찌개가 있어도 되게 맛있겠구나. 이런 말을 막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22 영수님 어때요? 그런 거 싹 다 준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십정숙님이 22 영수랑 같이 이 여행 오기 전에 같이 통화를 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끝까지 한국말로 말하는 영수. 영수도 참 영수긴 하다. 꿋꿋하게 저기서 한국말로.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한국말로만 했으니까 애국심이 넘쳤더니인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정숙님이 영수에게 되게 진지한 얘기를 꺼냅니다. 왜 재혼 생각을 안 해? 전 여자친구랑 재혼을 왜 미뤘던 거야? 근데 영수는 기분이 좀 쌓였대. 자주 안 만나고 순위에서 밀리고 그런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는데도 변화가 없었대.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니까 변화가 없는 거지. 이 사람이 오게 만들어야지. 상대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느낀 순간 헤어질 결심이 들었다.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사랑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나? 그래서 나중에서야 돌이켜보니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 20살 차이. 지금 영수가 48이면 상대 여자가 28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그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28이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주변에 사람들 많은 유혹들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26에 그러면 영수님과 연애를 시작했다면 처음에 이제 10기 이런 방송도 보고 이러면서 영수님의 어떤 그런 아버지로서의 부성 그리고 영수님 어떤 자상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대하고 또 방송에 나온 사람과 사귄다는 그런 또 간접적인 만족감 이런 것들이 막 겹쳐졌을 텐데 만날수록 그 더 이상 방송에 나왔던 그런 게 주는 효용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점점 또 실망해 가고 이게 연애를 하면 20살 어른일 때는 굉장히 자상하고 어른스러울 것 같지만 또 막상 사귀면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본인만의 시간들도 필요하고 근데 그렇게 뭔가 이 사람이 처음에 막 그 방송에 나온 나를 보고 막 나를 좋아한다고 어필했던 그런 사람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서로 각자의 시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멀어지는 것 같으니까 영수님은 또 조급하고 매달리는 입장이 되고 또 매달리면 어때요? 점수가 떨어져. 마음속에서 이게 나쁘게 보인다고. 그러면서 이제 더 거리가 생겼겠죠. 그래서 영수님의 연애사가 잠깐 나왔고요. 맥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어요. 그렇게 암튼 고추냉이 와사비 맛있군요. 그래서 여기 정숙님은 계속 걱정돼요. 우리 각자 방에서 따로 잘 건데 제작진 어디서 잘 거냐고. 음. 근데 영수는 그게 왜 궁금해? 알아서 주무시겠지. 근데 정숙은 각자 방에서 이렇게 자버리면 제작진들이 자기가 이제 애매하니까. 그래서 아우 이거 제작진 어떡하냐고 하니까 지금 영수는 그래서 같이 자라고 하잖아. 이게 그래서 같이 자라고 하잖아. 이제 정숙님은 이 은큼한 오빠 지금 또 나랑 그냥 그저 같이 자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같이 자라고 하잖아. 네가 싫다며. 그러니까 이 영수님은 네가 제작진에게 그랬잖아라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말해주는 건데 저기서 정숙님이 듣기에는 영수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니까 이 오빠가 나랑 같이 자고 싶은데 네가 싫다며 약간 정숙님이 듣기에는 나는 너랑 같이 자고 싶은데 네가 싫다며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느낌이지. 정숙님도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대에서 넋두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영수가 또 이걸 또 안심시켜준다고 아까 또 한입을 드립이랑 또 비슷한 드립을 치는데 뭐 한입을 해서 잘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랑 똑같은 맥락이야. 같은 방에 잔다고 해서 불편만 하지 솔직히 뭔 일이 일어나진 않아. 애초에 이게 영수님의 문제인데 정숙님이 뭔 일이 일어날까봐 딱 각 방에서 자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애초에 정숙님이 뭔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뭐 한입을 얘기하고 뭐 뭔 일이 일어날까봐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정숙님은 오빠 왜 맨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정숙님은 답답한 거야. 아니, 뭔 일은 당연히 안 일어나지. 지금 내가 잘 때, 널브러져 자고 싶기도 하고, 편하게 입고 자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고 또 갔다 와서 뭐 씻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그냥 이걸 계기로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기대도 없으니까, 굳이 그냥 멀리 있고 싶은 거지, 딴 방에. 그리고 정숙님이 나솔 사계에 나왔을 때도 각방을 썼어요. 같은 여출이랑 같이 쓰지도 않았어. 그때도 물론 다른 여출을 배려한다라는 명분이긴 했는데 아마 그런 명분이었을 텐데 정숙님은 다른 사람들 앞과 관계에 있을 때 눈치도 엄청 보고 이 사람들 타인에 의해서 뭔가 동생들이 있으면 동생들에게 왠지 언니 행동을 해야 되고 남자들이 있으면 또 내가 이 사람들에게 괜히 기대하지 않으려고 더 쿨한 누나 혹은 뭐 쿨한 이렇게 뭐 요리사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정숙님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 많은 기대와 너무 많은 감정의 격동이 일어나. 본인도 어떤 페르소나를 꺼내다 써야 될지 본인도 힘들어. 정숙님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면서도 사람 만나면 힘든 사람이야. 그래서 방에서는 혼자 있는 게 좋기는 하죠.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정숙님이 왜 이렇게 징징대는지 그걸 이해는 해. 정숙님은 그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카메라가 있는데 뭔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숙님은 그 불편함 때문에 혼자 자고 싶은데 그냥 편하게 자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영수가 아예 한 입을 덮는 거 아니잖아. 에이 뭔 일 안 일어나. 뭔 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숙님은 오빠 왜 머리가 왜 그쪽으로만 가? 아주 그냥 혈기왕성하세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정숙님이 가진 영수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사실로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뭔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한 말이야. 그리고 나는 애초에 너랑 뭐 그럴 마음도 없고 아니야 한 입을 덮을 마음이 없다고 말한 거야 라고 영수는 억울한데 근데 이제 이것도 영수가 되게 쿨한 척 하려고 이러는데 영수님은 브랜딩이 이렇게 잡혀있지가 않아요. 자기 브랜딩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뒤에서 수영장 문제도 일어나고 영수도 자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은큼한 사람으로 자꾸 보여지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지만 나는 뭐 이런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제 그렇게 본인은 어떤 혈기황성하지만 나는 선을 지키는 매너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영수는 어필하고 싶은데 애초에 그걸 어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필. 그래서 영수는 나는 사귀지 않는 사람하고 응? 그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소신 발언인데 아니 저거를 뭐 그렇게까지 소신 발언까지 해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 안 사귀면 난 평생 그렇게 살았어. 그래요. 저런 것들도 너무 진지하게 막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드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를 나는 안 사귀는 사람하고 그렇게 안 해하면서 막 진지하게 정색을 하면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또 저렇게 정색하면서 막 진지하게 대단히 특별한 무언가를 지키는 철학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게 이게 보통 다른 사람은 안 그런다고 생각을 하나 보죠. 한 방에서 자는 게 싫다고 한 것도 아닌데 지금 나랑 한 방에서 자고 싶어가지고 오빠가 손만 잡고 잘게라고 지금 날 설득하는 것 같잖아 지금. 오빠 그런 사람 아니야. 오빠 진짜 손만 잡고 잘게라고 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정숙은 또 제작진 걱정을 하는 거지. 정숙은 또 오지랖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같이 잘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영수는 아니 같이 자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할 거 없이 그래서 그런 거지. 아니 그냥 불화 풀고 자고 싶어서 지금 불편한 사람한테 지금 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지금 혼자 너무 멀리 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정수가 내가 속옷 벗고 그러면 그래서 영수는 나는 자면은 그냥 골아 떨어지니까 나상관 하지 말고 그러라라고 이제 나름의 배려를 하는 거죠. 나름의 배려지 영수식 배려인데 정숙에게는 그게 이제 자꾸 자기를 자극하는 말처럼 들리는 거고 아 이 오빠 진짜 너무 변태 같다 이렇게 점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아 본인도 자꾸 자기가 함정 파는 것 같으니까 그냥 술이나 가져오라고. 왜냐면 지금 영수도 영수대로 지금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뭐 불화를 푸네. 그리고 나는 뭐 사귀지 않는 사람하고 안 자네. 그러면서 그 관계에 대한 상상 이런 것들이니까 본인도 뭐 좀 그렇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만 희생하면 한 방에서 같이 잘 수 있다고? 그래서 정숙이 아 술김에 같이 잘까? 이렇게 술김에 같이 잘까? 이런 말도 정숙 씨도 정숙 씨야. 이런 말을 영수한테 왜 하냐고. 그냥 같이 잘 거면 아유 그래 뭐 그래 그냥 같이 잔단 말을 하면 안 돼. 아니야 아니 뭐 그냥 한 방인데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술김에 같이 잘까? 이런 말들이 이 영수를 엄청 자극한단 말이야. 영수 씨는 혈기왕성하면서 순진하면서도 또 나이는 먹은 사람이라고. 이 불화 얘기하고 술김에 같이 잘까 얘기하고 면 영수 씨는 지금 그러고 싶지 않지만 여러 가지 머릿속으로 상상이 펼쳐지겠죠. 세 보이고 싶어서 그런 말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영수 씨 물론 술 때문에 얼굴이 빨개진 거지만 침을 꼴깍이지. 하지만 인터뷰에서는 센 척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없어서 술 마시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취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저기에서 정숙 씨의 말은 조금 상대를 자극시키기에 충분했어. 관심이 전혀 없는 여자예요. 전혀 없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술김에 같이 잘까? 에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 한 방에 자는데 술김에 같이 자? 이렇게 하면 남자들은 100이면 100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거기서 뭐 같이 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아예 뭔 소리야 하고 그냥 치우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를 거절하든 받아주든 상상은 해요. 상상을 안 할 수는 없어. 아니 인간은 원래 상상하라고 만들어진 뇌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작동한단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상상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야 오히려. 그래서 여기서 영수님은 상상을 했죠. 상상을 했지. 아 그렇지. 실은 여자도 뭐 상상되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아니 내가 상상을 시킨 게 아니고 방금 정숙님이 한 말이잖아.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같은 마음일지. 그래서 환장하네. 여기서 잘게요 같이. 그러면서 여기서 정숙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카메라 내려달아야 돼요. 이 오빠 술 먹으면 나쁜 짓 할 수도 있어요. 영수에 대한 믿음이 이래. 영수 씨는 이런 성적으로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야. 정숙 씨에겐. 영수 씨가 저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정숙 씨에겐 지금 그런 거지. 근데 영수는 자기는 술에 취하지 않는데 정숙은 불안한 거야 지금. 믿음이 안 가는 엉큼한 오빠. 엉큼한 사람으로 지금 찍혀 있어. 그래서 뭐 옷 입고 자라고 그러고 속옷 3개 입고 자라고 그러고. 근데 영수 입장에서는 억울하긴 할 거예요. 전혀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사람도 아니거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살아온 어떤 문란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아닐 거예요. 왜냐면 아들들하고 관계나 이렇게 뭐 거의 모쏠에 가까운 이런 행동들, 센스 없는 이런 걸 보면 그런 사람은 아닐 거야. 근데 그만큼 욕구가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사람도 맞기는 하니까. 근데 물론 정숙 씨도 이걸 장난삼아 하는 말이긴 하지. 장난삼아 하는 말이긴 하고. 이 두 분이 아직 제대로 싸우진 않았는데 예고에서는 뭔가 그럴 것처럼 나오긴 하고 있어요. 뭐든 다 3개씩 입고 잘해. 그래서 뭐 농담처럼 오고 가고 이랬는데 이 농담의 뿌리에 뼈가 있죠. 농담의 뼈가 있어. 정숙님도 뼈가 있고. 그래서 뭐 술 기운에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서 뭐 본인이나 그러면서 뭐 본인이나 그러면서 이제 또 영수가 또 지기 싫으니까 나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생각보다 되게 괜찮으니 뭐야. 이게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게 약간 어필을 하는 거잖아 또 본인도. 이걸 왜 어필하냐고. 지금 이걸 어필할 때냐고요. 저거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정숙님에게는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10시니까 잡시다 하니까 이제 정숙님이 잡시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오빠. 정숙님도 은큼한 영수 오빠 때문에 불안하면서도 또 저런 드립은 또 지기 싫어. 그러니까 또 저기서 잡시다? 또 이상하다 오빠? 그러니까 이제 저 뇌절이지 뇌절. 그렇게 이제 각자 따로 잘 자면 돼요. 영수는 진지하고요. 정숙은 제작진한테 편하게 잘하고 그래도 조언을 하고 제제제차 경고, 제제제차 억울. 그러니까 저것도 경고를 할 때 반응을 뭔 소리야. 그냥 편하게 자 돌아 누워서 잘 테니까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성관계 쪽으로 프레임을 안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영수님이 가져갔어. 뭐 나는 뭐 안 그러는 사람이야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뭔 일 안 일어난다. 뭐 한 입을 얘기 그렇게 본인이 프레임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상대는 더 경고하게 되고 경고하니까 억울하고 나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는데 또 억울하니까 얘기하니까 억울하니까 그 얘기하는 와중에 또 성관계에 관련된 그런 암시하는 단어들이 또 튀어나오고 나는 안 그런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는 또 경고하고 이렇게 반복이잖아 지금. 그래서 나는 아무한테나 그러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느니 뭐야 또. 그러느니 또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수도 그걸 거부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식의 단어를 넣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숙은 또 그러는 이렇게 나오니까 또 그거 가지고 경고를 하고. 이게 서로 아무 의미 없는 그거지. 그렇게 이제 약 한 방에 쓰게 됐고요. 그러면서 영수가 이 정도면 피부 괜찮지 않나? 50살인 거에 비해서. 그래서 뭐 코 고는 거 가지고 얘기를 잠깐 나누고요. 그리고 영수 씨는 아들에게 아들이 지금 감기에 걸렸더라고요. 아우 애들이 아프면 진짜 걱정이 보통이 아닌데 아이들에게는 되게 자상하고 아마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전 여자친구가 영수 씨에게 기대하는 바가 되게 크지 않았을까. 되게 어른스럽고 아빠 같으면서도 또 저런 진지한 하나를 주면 99를 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숙 씨에게 어떤 당하는 모습, 그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내가 또 품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거는 아들과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이제 불을 끄고, 정숙님의 곡소리와 함께, 그쪽 안 보고 잘 테니까. 근데 정숙은 보는 건 괜찮대, 또. 영수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것도 보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말처럼 들린단 말이죠. 근데 또 몰라요. 이 두 사람. 물론 두 사람이 지금 서로 이성을 안 보는 것 같지만 이게 또 돌싱이고 두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외로움을 또 간직한 사람이어서 뭐 둘이서 굉장히 또 정이 깊어질 수도 있겠죠. 괜히 그런 걸 또 기대해 봅니다. 6시, 7시 정도 일어난다고 하니까 할배라고. 아침에 이제 서로 또 잘 자요 하고 그렇게 툭탁된 거에 비해서는 바로 잠드는.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군요.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